자, 집합 733번부터 보면 이 녀석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 녀석의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733번 볼 거야. 전체 집합 1, 2, 3, 4, 5, 6 하고 나왔을 때 A 별 B를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하고 나와 있어. 자, 이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전체 집합 있을 때 자, 어느 부분을 의미해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B 차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과 이 가운데 부분을 의미할 거라고. 그래서 둘 다 여집합된 거랑 교집합 부분 합쳐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1, 2랑 2, 3을 해보래.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은 전체 집합 1, 2, 3, 4, 5, 6 중에서 첫 번째 거에는 1, 2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에는 2, 3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가운데 부분 2랑 4, 5, 6 하고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니은 볼 거야. 니은 봐주면은 A 별 B랑 A의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이랑 같냐.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지 말고 집합의 연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집합의 연산 가지고 한번 해보자. A 별 B는 뭐 나왔어?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하고 나왔어.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A의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은 A 대신에 A의 여집합 쓰는 거니까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고쳐주면 돼?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고쳐주면 돼.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얘는 A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전체 다 여집합 해주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모양으로 나오겠네. 다시. 자,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게 없네. 다르다. 다르다. 이제? 자, 얘는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이건 똑같은 거잖아. 아니다. 여기서 고쳐줄게. 자,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 B 차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얘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 되는 거지. 그치? 똑같네. 그치?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 A 별 B가 공집합은 A, B의 순서상 개수가 64개 하고 나온대.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 있는 상태에서 A 별 B는 요 가운데 부분이랑 요 바깥 부분이라고. 그치? 근데 그게 공집합이랬으니까 여기 원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도 원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원소가 어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맞아. 자, 그래서 얘 영역을 1번이라고 하고 얘 영역을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전체 집합의 부분 원소 1, 2, 3, 4, 5, 6이 각각 2일이라는 녀석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군데? 몇 가지? 두 가지. 2도 몇 가지? 두 가지. 3도 몇 가지?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나올 거라고. 연달아
배치돼야 되는 거니까 2의 6제곱 나오겠네. 64. 되시오. 해보시면 되고. 자, 736번으로 가자. 736번 가보면 전체 집합 A, B, C, D, E에 대해서 부분 집합 A에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S의 A라고 이런데, 그치? 자, 그럼 S의 A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원소의 개수하고 계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A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다고. 맞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S의 A가 4면 S의 A의 여집합은 8이다 하고 나왔어. 자, S의 A가 4라는 얘기는 2의 A의 원소의 개수 거듭제곱 한 개 4 나온다고 한 거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 하고 나오는 거야. 맞지? 자, A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 거야? 3개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러니까 S의 A의 여집합은 2의 N의 A의 여집합이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 나오는 거 맞겠다 하면 되고. 맞지요? 자, 니은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자, 그럼 S의 B가 S의 A보다 더 크거나 같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양변의 여집합 취하면은 포함 관계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맞지?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 B가 A의 부분집합이 됐으니까 N의 B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 비교하면 뭐가 더 커? A가 더 클 거야. 같아도 상관없고. 맞지? 자, 그러니까 2의 N의 B제곱, 2의 N의 A제곱 해도 앞에 게 더 클 거야. 지수가 더 크니까. 그치? 그랬을 때 얘가 S의 B였잖아. 얘가 S의 A였고. 그래서 맞는 얘기. 되시오. 안 풀었어. 아니 근데 여기 까먹었어. 그래. 꼭 풀어봐야 돼, 다시. 끄덕끄덕 했어. 자, 디귿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S의 A 합집합 B는 S의 A 더하기 S의 P 하고 나오는데 한번 해보자.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은 N의 A 합집합 B는 N의 A 더하기 N의 B 빼기 N의 A 교집합 B하고 만들어주는 건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가 0 나와서 그냥 N의 A 더하기 N의 B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S의 A 합집합 B는 2의 N의 A 합집합 B가 나오는 거고 얘는 2의 N의 A 더하기 N의 B니까 지수법칙으로 2의 N의 A랑 2의 N의 B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자, 앞에 거는 S의 A였고 뒤에 거는 S의 B였잖아. 두 개를 곱해야 되네. 더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738번으로) 가면 자, A은행 또는 B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남자 35명, 여자 20명,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738번) 보면 A 또는 B를 이용하는 남자 35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 자, 가에서 A은행
이용하는 사람과 비은행 이용하는 사람의 합이 82 나왔고 나에서는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가 같아. 그랬을 때 A랑 B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A은행과 B은행의 합한 건 82야. 그치? 82야. 자, 그러면은 N의 A 더하기 N의 B가 8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 합집합 B A를 이용하거나 B를 이용하는 사람들 싹 다 합집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2개 더한 65가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바깥 부분 없다고. 그치? 왜? A 또는 B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조사했으니까 바깥 부분이 0인 거야. 자, 그럼 합집합한 게 65 나왔는데 A랑 B랑 더한 거는 82 나왔대. 차이가 났네? 누구 때문에 차이가 났어? 교집합 때문에 차이가 났지?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이 몇일 거야? 17? 17. 자, 교집합이 17 나왔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은행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사람들 찾아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은행 중 한 은행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 거야? 전체 집합에서 17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8 하고 나올 거라고. 자, 이 48명 중에서 남자랑 여자랑 같대. 그치? 명수가 같대. 인원이 같대. 그러니까 남자 몇 명이고 24명이고 여자 몇 명이고 24명일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총 여자 30명 중에서 한 은행만 이용하는 게 24명이니까 둘 다 이용하는 건 몇 명이겠어? 6명. 자, 주면 되겠지. 이해돼? 어렵다고? 오랜만이라고? 내가? 반갑다고? 자, 831번 갈 겁니다. 831번. 두 실수 A, B, PQR에 대해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QR이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 자, P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나왔고 Q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 나왔고 R은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같다 하고 나와 있어.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 취해서 더해서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0, 0. 둘 다 0이어야 돼. 오케이, 0, 0. 자, 그래서 A가 0, B가 0은 가운데가 AND일까 또는일까? 또는일까?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거는 완전 제곱식이야. A 빼기 B의 제곱은 0. 그러니까 A는 B 하고 나오는 거고. 그치? 오케이. 자, 세 번째 거는 이 녀석은 뭐 돼? 두 개 절대값 취해서 더한 거 절대값 취한 거랑 뺀 거 절대값 취한 게 같을 거야. 그럼 언제 같지? 0, 0. A가 0, B가 0. 얘는 AND일까 또는일까? 또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성립하네. 그치? 얘는 또는이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포함관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포함관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P,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Q,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R이라고 하면은 진리집합. 충필.
자, 진리집합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보자. 두 개 같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야?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두 개가 같은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Q랑 R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Q랑 R은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치? 자, 둘 다 0 되면 두 개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Q 안에 P가 포함되어 있어.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야? 근데 왜?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R은 어디 들어가 있어? P는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P가 제일 작은 거야. 그치? 그래서 Q는 다시 P는 Q에 포함되고 P는 R에 포함될 거라고. 그럼 화살표로는 P이면 Q인 거고 P이면 R인 거야. Q랑 R 사이에는 관계 있어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그치? 그냥 교집합 안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아? P에서 Q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기억 틀린 얘기. 자,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 자, P랑 R 사이의 포함 관계 이렇게 나왔으니까 not P랑 not R은 어떻게 돼? 부정해 준 거니까 대우취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오케이? 충분 조건 아니네. 자, 디귿 P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그치? 자, Q랑 R의 교집합은 P를 어떻게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지? 오케이? P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가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필요 조건 맞는 얘기가 뭐야? 필요 충분 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다고. 양쪽 화살표 이렇게 다 갈 수 있어.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P니까. 그치?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842번 가자. 842번. 이게 끝이네? 뭐야? 아까 얘기 안 해가지고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건 이따 해줄게. 개인적으로. 자, 842번 가자. P 얘 또는 얘 QR에서 not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마이너스 1 x 0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R은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not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어디로 가? not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 반대. 그치? 자, 그럼 어디 보자. 이 녀석 부정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대로 P를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대우취할 거야. 대우취하니까 not Q는 P하고 될 거고. 자, 이 녀석도 대우취할 거야. 그러면은 P면 R하고 되겠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not Q는 뭐가 돼서 X는 A보다 크다 하고 나와서 그치? 자, 뭐가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P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R이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그려보면 P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P고 자, Q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a보다 크다라는 녀석에서 a가 어디 찍혀 있어야 되겠어? 중에서 3 오른쪽에 찍혀 있어야지만 q가 p에 포함되는 거겠지. q의 여집합이 a보다 크다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되잖아. 그치? 또 r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b는 어디 찍혀야 되겠어? 왼쪽에 찍혀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a는 3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겠구나. 최시우. 최소면은 a는 제일 작고 b는 제일 크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산술기하까지 한번 해볼게. 진도가 너무 빨라요. 말을 천천히 할게. 왜 자, 해보면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귀류법 이런 형태는 센에서는 지금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는데 너네 입학하고 나서 학교 가면은 서술형 평가로 틀림없이 이 녀석을 볼 거야.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명제 몇 개는 외워서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유형 18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 n세제곱이 3의 배수면은 n은 3의 배수이다.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 녀석을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원래 것도 3의 배수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할 거냐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대우는 뭐 하는 거야? 자리 바꿔주고 부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얘 부정해 주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로 얘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증명할 거야. 그럼 가정에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치? n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그래서 n은 3k-2 또는 네모 k는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어져? 3으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연수를 분류해 줄 건데 3의 배수인 것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것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3k-2라고 써도 될 거라고. 예. 맞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되겠어? 3k-1이라고 써도 돼. 그치? 자, 그럼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냐? 그치? 자, 이렇게 쓰면은 k의 범위가 뭐야? 0이 들어가도 돼. 그래야 자연수 1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도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k가 뭐여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자연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만들어 주려고 굳이 얘로 안 써주고 얘로 써준 거야. 그치?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3k 플러스 2를 써주는 게 아니고 3k 플러스 2를 써주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3k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해줘야 돼. 자, 그래서 1번 봐주면은 n이 3k-2일 때 n제곱이 실제로 3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제곱해주면은 3k-2의 제곱이라서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4고 나와. 자,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3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치? 마지막에 4만 어떻게 처리해서 3 더하기 1 처리해서 요만큼 해서 3으로 묶어줄 거라고. 3으로 묶어주면은 3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1 모양으로 나올 거고.
12K라고 쓴 건데. 예. 자, 그래서 네모안에 들어갈 게 이 녀석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나에 들어갈 거. 자, 2번 n이 3K-1이면 n제곱을 하면은 3K-1의 제곱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 하고 나와서. 그치? 자, 여기서만 3으로 묶어줘도 되겠네. 얘는 3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은 3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1.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자연수는 제곱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1이야. 0 아니면 1이야. 오케이. 자, 3의 배수는 제곱하면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야. 3K-1이나 3K-2는 제곱해가지고 나머지 찾아보니까 전부 다 몇 나왔어? 1 나왔네. 그치? 오케이? 나머지가 2인 경우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 그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쌤이 발견한 거예요? 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한 2000 몇 년 전 사람이었을 텐데. 자, 19번 귀류빠. 뭐? 안 할래. 해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대우 취해가지고 증명하면 돼. 아직 안 써. 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자, 요거에다가 좀 체크 좀 해놓을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고 해서 무리수인 건 아니야. 우리 복소수 배웠잖아. 허수. 근데 무리수임을 해라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실수인 것까지 증명을 해내야 돼. 제가 나왔지. 맞아. 원래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야.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실제로 증명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까지. 자, 그럼 한번 해볼 거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결론을 부정할 거야.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유리수가 가정할 거야. 그치? 자, 유리수의 특징은 뭐지? 유리수는 나눠주는 숫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 그래서 B분의 A하고 표현이 될 거래. A랑 B는 무슨 자연수? 서로 소인 자연수. 하고. 오케이. 하나만. 이제 설명 듣고 풀어. 지금 유형 19번. 131페이지. 자, 서로 소인 자연수로. 이제 서로 소인 자연수로.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넘겨줘가지고 A를 뭐라고 두면 돼? B 루트 5 하고 두면 돼. 양변 제곱할 거야. A 제곱은 뭐가 돼? 5B 제곱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A 제곱이 무슨 숫자 나왔어? 5의 배수 나왔어. 그치?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나오는 자연수면은 원래 것도 몇의 배수겠어? 5의 배수겠네. 5의 배수 아닌 거 제곱하면 5의 배수 안 나오거든. 5의 배수 나오려면 맨 마지막 숫자가 0 아니면 5인데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제곱해서 5 아니면 0 나오는 건 5밖에 없잖아.
그치? 제곱해서 5의 배수 나왔어. 그러니까 a는 몇의 배수? 5의 배수. 오케이? 5의 배수. 자, a가 5의 배수니까 a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5k라고 쓴대. 자, a를 5k라고 써놓고 나서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25k 제곱이 5b제곱. 그래서 b제곱이 뭐 나왔어? 5k제곱 나왔어. 그러니까 b제곱도 몇의 배수? 5의 배수.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것도 5의 배수. 맞아. 자, 그럼 a도 5의 배수 나왔고 b도 5의 배수 나왔어. 서로 소야? 아니요. 서로 소라는 성질의 모순이 된다고. 서로 소임의 모순. 왜 모순이 나왔어? 결론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아니라고 하니까 모순이 나왔다고. 그럼 결론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결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순 나왔어. 그럼 결론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결론이 맞다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기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결론을 아니게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그래. 결론을 아니다고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을 아니라고 하는 게 안 되면 결론이 맞다는 얘기잖아. 예. 알겠냐고. 그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해서 풀었는데 틀렸잖아. 결론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이 맞다. 그렇게. 그치? 아, 좀 해봐. 재밌잖아. 멋있어요. 잼. 쉬는 시간은 언제요? 나 힘들 때. 잼. 나돌이가 배가 고프다고? 밥 안 먹었어? 뻥치지 마. 지금 얼굴이 포만감에 가득한 표정인데 지금. 지금 굉장한 점심을 먹고 온 표정인데. 자, 20번 갈 거야. 20번. 절대부등식 나오네. 자, 절대부등식은 뭘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 그래서 절대부등식 살짝만 얘기하고 가면은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실수의 성질부터 하자. 실수의 성질. 자, 요거는 안 지울 테니까 이따 적어놔. 적어놓으라는 것만. 알겠지? 포스트잇 줄 테니까. 자, 실수의 성질. 자, 실수의 성질 첫 번째 실수는 뭐지? 맨날 나오는 건데 실수는 어디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영어로 리얼 넘버야? 진짜 숫자? A. 고마워. 리얼 넘버야. 알았지? 진짜 숫자라는 거야. 진짜 숫자. 알았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리얼 넘버 실수야. 그럼 어디 존재하는 거야? 수직선에 존재하는 게 실수야. 알았지? 오케이? 수직선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했잖아. 루트 2 수직선에 나타내봤잖아. 그치? 0, 1 정사각형 만들어 놓고 루트 2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루트 2야 하고 수직선상에 루트 2 표현해봤다고. 무리수는 전부 다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수직선상에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오른쪽에 있는지 어떤 게 더 왼쪽에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 그치?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더 큰 숫자, 왼쪽에 있는 걸 더 작은 숫자 할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실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대소관계 비교하다. 가능하다. 비교 가능이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고 두 번째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두 가지 성질, 실수의 제일 대표적인 성질이 있어. 자, 그 중에서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고 갈게. 두 수의 대소관계 비교. 자, 두 숫자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제일 첫 번째 A랑 B를 제일 대표적인 거야. 빼보는 거야. 그치? 두 숫자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해봐. 그럼 두 숫자 일단 그냥 빼보는 거야. 그치? 뺐을 때 결과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이면 A랑 B랑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더 작은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냥 빼려고 했더니 복잡해서 못 빼겠더래. 됐어요? 복잡해서 못 빼겠더래.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3루트 2랑 2루트 3이랑 비교해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녀석 그냥 빼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루트 때문에 못 빼.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해서 빼? 제곱해서 빼. 그래서 3루트 2의 제곱 빼기 2루트 3의 제곱을 빼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럼 9, 2, 18에서 4, 3, 12 빼니까 양수 나와서 제곱하기 전에 것도 앞에 게 더 클 거라고. 그래서 A가 양수, B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 두 개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 나오면은 A가 B보다 더 큰 거고 0 나오면은 A랑 B랑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은 B가 더 큰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커 혹은 너무 작아. 따라하지 마. 자, 그래가지고 빼는 게 의미가 없더래. 예를 들어가지고 3의 20제곱이랑 2의 30제곱 비교하래. 알았지? 그럼 계산할 수 없잖아. 빼는 거 여의치 않잖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두 개를 나눠보는 거야. 나눴을 때는 누구랑 비교해주면 되겠어? 1과 비교해주면 되겠다고. 1보다 크면은 분자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고 정확히 1이 나오면은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은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네.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 나눠보겠다 이거야. 2의 30제곱 분의 3의 20제곱. 그럼 얘는 10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추워? 너무 추워. 이렇게. 자, 그럼 얘는 8분의 9의 10제곱이니까 1보다 큰 숫자 10번 곱했어. 1보다 커져가. 크네.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게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해 줄 거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절대부등식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갈 거야.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부등식 형태고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제곱한 건 x값의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x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이야. 이제 절대부등식은 뭐도 알고 있어야 되냐? 등호 성립 조건까지. 등성조. 아는 사람이야?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두 개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하네. 그치? 등호는 언제? x랑 y랑 0일 때. 맞지? 자,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빼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증명 어떻게 해주냐면은 항상 절대부등식은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앞에 거 두 개만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겁니다. x제곱 풀마 xy 해놓고 완전제곱식 되려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더해? 4분의 1의 y제곱. 식이 똑같게 만들어주려고 추가로 4분의 3의 y제곱. 그치? 앞에 거는 x 풀마 2분의 1 y 전체 제곱이고 뒤에는 4분의 3의 y제곱이야. 제곱한 거 두 개끼리 더했으니까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즉 y가 0. y가 0이니까 x도 0일 때. 우와. 알겠어요? 그치? 자, 네 번째. 절대값 x는 항상 절대값 취하지 않은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언제 등호 성립해? x가 양수일 때. 알지?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는 x가 더 크거나 같아. 알지? 언제 등호 성립해? x가 음수일 때 등호 성립할 거라고. 알지? 다섯 번째. 절대값 x 더하기 y랑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랑 뭐가 더 클까? 절대값 y.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오른쪽이 더 커. 좀 들어 스키야. 야, 안 보여. 서 일어서면 되지. 크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녀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해줘. 맞아, 삼각형에서 나온 부등식이야. 그래서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해줘. 자,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얘네.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면 등호 성립 안 해, 그치? 해요. 하네? 그럼 뭐지? 부호가 양수. 부호가 같을 때. 확인. 유식하게 어떻게 하면 되지? x, y 0보다. x, y는 음수. 유식하게. 이제. 아니야, 좀 유식하게 살아야지.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절대 부등식. 이제. 자, 그거 가지고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안 지울 테니까 조금 이따 적어. 응? 안 적을게. 싫어. 풀고 적어. 저는 제 머리. 유형 20번이랑 21번까지만 하고 저를 다 외웠어요. 적고 할 거야.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할 겁니다. 알겠지? 자, 잘 봐. 이거 지원아, 앞에 잘 봐. 이거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잘 봐. 자, 이거 증명하라고 해 놓으면은 너네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이항을 해. 그래 놓고 나서 a제곱 여기 완전 조금씩 만들어줬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그래서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만족하네. 오케이. 이렇게 끝낸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알지? 자, 그럼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얘가 얘보다 더 큼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빼볼 거야. 차이 알겠어? 네. 어? 2항 아니야. 2항은 얘가 넘어가가지고 부등식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 아,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자, 2항은 얘가 넘어가서 부등식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볼 거라고. 이항하는 게 아니고. 어이? 이항하는 게 아니야.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야. 뭐 사용하는 거야? 얘 사용하는 거야. 알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최종 결론으로 이끌어내주는 거야. 왜? 어이? 최종 결론으로 나와야 돼. 즉 부등식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알지? 부등식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틀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지? 자, 그럼 빼주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킬 거야.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하고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b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나와. 맞아? 자, 그래서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하고 부등식은 맨 마지막에만 한번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 저희 부등식 쓰면 감점이요. 감점. 알겠어? 자,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럼 두 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클 거라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클 거라고. 아이씨, 김지한 일로 와. 아, 얘 계속 몸을 옆으로 움직여요. 안 보이게. 가운데 앉아. 이렇게. 오케이. 그치? 자, 끝내지 말고 뭐 할 거야?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볼 거야. 등호는.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뺐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 뺀 결과가 0이 나오려면은 제곱해서 더한 게 0 나오니까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된다고. 얘가 0이니까 B도 0, B가 0이니까 A도 0. 그치? 저 등호는 A는 B는 0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뭐유? 3번. 2분의 B. 나에 들어갈 거는 0.
만약에 쌤이 저렇게 이양하면 어떡해요? 뭐? 학교 쌤이 저렇게 이양하면 한숨 쉬어. 아. 그리고 조용히 다시. 알겠지? 다시.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갈 거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나왔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야. 그치? 자, 무슨 부등식이라고? 삼각부등식. 그치? 아까 얘기했던 삼각부등식.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 그랬어? 예. 이항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빼보라고 했어. 맞지? 두 개를 빼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빼기가 너무너무 곤란해.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줄 거야. 절대값 기호의 특징은 뭐야? 절대값 x는 그냥 없애줄 수 없지만 제곱한 거는 없어질 수 있어. 예. 맞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양변을 뭐 해서 빼? 제곱해서 빼. 제곱해서 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절대값이니까 양수 맞지? 그래서 제곱해서 뺄 수 있어. 그럼 앞에 거 제곱하자.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얘는 절대값 A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기호 없어진댔어.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하고 나오고 A제곱 B제곱 없어져가지고 남은 거만 써주면 절대값 AB 빼기 2AB 하고 나오겠네. 자, 절대값 AB에서 그냥 AB 뺐어.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취한 게 더 커? 그냥이 더 커? 절대값 취한 게 항상 더 클 거라고. 원래 숫자보다. 그치? 그치? 그래서 양수. 제곱해서 빼서 양수 나왔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왼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뭐 체크하자고?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오케이. 두 개 빼서 등호 성립한다는 건 두 개가 같은 값이라는 거고 빼서 0 나오는 거니까 절대값이랑 원래 거랑 같은 조건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요만큼 정리해 놓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한번 해보자. 자, 산술기하 할 거야. 산술기하 평균. 자, 이번 시간은 산술평균 기하 평균. 자, 산술평균 기하 평균 해볼 거야. 자, 산술평균 기하 평균은 어떤 걸 산술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냐?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해. 이 조건 없으면 안 돼. 자,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자, 실제로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고 기하평균은 루트 AB야. 그치? 그랬을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해. 얘도 절대 부등식이야. 그치? 자, 증명을 해보고 가면은 두 개가 더 왼쪽 게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를 빼볼 건데 그냥 빼주기가 힘드니까 제곱해서 빼줄 거라고. 제곱하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니까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하고 나와서 2분의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나갔네.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2를 이항해서 이렇게 외워주는 게 더 좋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사용되는 유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사용이 되냐? 첫 번째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혹은 두 번째 곱을 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세 번째 양수 조건 있으면은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거야. 알았지? 자, 산수평균 기하평균이 사용되는 예 몇 가지만 보면은 첫 번째 뭐 a 더하기 b가 3이라고 알고 있을 때 양수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그래서 합이나 곱을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모르면 못 써. 알지? 더한 거나 곱한 게 일정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일하면 바로 산수평균 기하평균으로 들어가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3이야. 자, 양변 제곱해줘가지고 9보다 작거나 같아 4ab가. 그래서 ab는 4분의 9.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9고 언제 최대를 갖는다고? a랑 b랑 같을 때. 즉 b 대신에 a 대입하면은 a가 2분의 3, b도 2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갖을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a가 양수인 상태에서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 이 녀석은 곱한 거 안 알려줬는데 가 아니고 실제로 곱해보면 몇 나와? 4라는 일정한 숫자 나와. 그치? 그러니까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형태야. 자, a 더하기 a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 2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약분해서 4보다 크거나 같아지네. 그래서 이 녀석이 최소값. 언제 최소?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즉 a제곱이 4일 때 a가 2일 때 최소를 가질 거라고. 알겠어요? 맞지? 자, 세 번째 어떤 경우에서 쓸 거냐면은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 찾을 때. 알겠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면은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경우. 자, a 더하기 b분의 1에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써주면 2루트 b분의 a가 되고 b 더하기 a분의 4에서 2루트 a분의 4b가 되는 거니까 두 개 곱한 a 더하기 b분의 1에 b 더하기 a분의 4가 두 개 곱한 4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 약분 8보다 크거나 같아지네. 그래서 최소값은 8 이런 식으로. 맞지? 전개해서 하면 안 돼요. 자, 전개해 볼 거야. 전개하면은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는 전개하니까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가 나오고 좀만 정리해주면은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라서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줄 거야. 그럼 앞에 있는 5는 나중에 따로 더해줄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4라서 더하니까 9 나왔어. 답이 다르네? 계산 틀렸나? 계산 안 틀렸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풀이네? 뭐가 틀린 풀일까? 뭐가 틀린 풀이야? 얘가 틀린 풀이야. 왜 틀려?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자,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도 등호 성립하고 얘도 동시에 등호 성립해야지만 8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a랑 b분의 1이 같을 때, 즉 a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얘는 b랑 a분의 4가 같을 때, 즉 a 곱하기 b가 4일 때 등호가 성립할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하지 않고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하지 않는다고. 둘 다 등호 성립할 때를 곱한 게 최소값이 아닐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치? 여기서는 산수평균 기하평균 딱 한 번만 사용해줬으니까 a, b가 a, b분의 4일 때 최소값을 가져.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우리는 전개해서 할 거야. 그치? 그런데 전개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자, 전개하지 않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냐면은 a 더하기 b분의 2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2 같은 경우. 자, 이 녀석은 전개해서 해보니까 ab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ab분의 4 하고 나와서 4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 나오니까 2루트 곱하면 4에다가 4는 나중에 따로 더해줄 거야. 그래서 8이 바로 최소값. 자, 각각 취해주면은 a 더하기 b분의 2
2루트 b분의 2a. b 더하기 a분의 2는 2루트 a분의 2b. 곱해버리니까 a 더하기 b분의 2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2가 4루트 곱해서 약분하니까 4. 그래서 8하고 초수값 같아졌네. 그치 얘는. 그치? 자 그럼 언제 전개하고 언제 전개하지 않을 거야? 개수가 이렇게 다를 때는 전개해서 무조건 해줘야 돼. 그치? 자 개수가 같을 때는 굳이 전개하지 않고 각각 최소값 찾은 다음에 곱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면은 등호성립 조건이 같아질 테니까.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859번 굳이 전개할 필요 있어 없어? 굳이 전개할 필요 없겠네. 글쎄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어요. 859번. 857번은 전개해야 되겠지? 개수가 다르니까. 하지만 859번은 전부 다 개수가 똑같으니까 1로 전개하지 않고. 그게 3개일 때는 어떡해? 3개 써서 곱하면 되잖아. 3개를. 이거 대표 문제 같이 안 풀을 거야. 풀 거야. 자, 그 다음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이 사용되는 또 대표적인 예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x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4 모양. 자, 이 녀석 산수 평균, 기하 평균 사용해주는 문제가 있어.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풀어줄 건데. 그치? 자,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두 개 곱해서 약분돼서 숫자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해? 억지로 약분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식을 만들어줄 거야. 하고. 그럼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고 2루트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4. 나중에 2는 따로 빼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 약분돼 버리고 정리해주니까 4 빼기 2에서 2가 바로 최소값 이래주면 되겠다. 그치? 약분되게 식 맞춰주면 돼.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알면 될 것 같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아예 설명하고 가자.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떤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냐?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받다가 발견한 부등식이라고 했어. 알았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 조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네요. 응. 왜? 이런 편지 쓸 수도 있지. 자, 그래서 A랑 B랑 X랑 Y가 실수일 때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럴 때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해. 오케이.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그럼 산수평균, 기하평균과 마찬가지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사용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언제 사용되냐면은 얘는 제곱의 합과 그냥 합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합을 할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 두 번째, 제곱의 합을 할 때 합의 최대 최소. 세 번째, 아무 조건도 안 알려줬을 때. 양수 조건이면은 산술기하야. 알았지? 아무 조건도 안 알려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거기에 대한 대표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유형 22번 볼 거야. 자, x 더하기 y분의 2에 y 더하기 x분의 8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우리는 무조건 전개해야 된다고. 전개하니까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하고 나오고 정리해주면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 자, 그럼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주고 나중에 10은 따로 더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0 더하기 4이 8이니까 18이 바로 최소값. 언제? xy랑 xy분의 16이 같을 때. 즉 xy가 4일 때 성립할 거라고. 그치? 등호 성립 조건까지 알고 계셔야 돼. 자, 두 번째. 유형 23번으로 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9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상태야. 그치?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줄 건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주려면은 약분해가지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얘가 x가 아니고 x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식을 변형시킬 거야. 어떻게? 9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에서 뭐 빼주면 돼? 9 빼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앞에 거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줘가지고 2배 루트 곱하자 약분돼가지고 81 빼기 9 그래서 9가 바로 최소값. 그치? 자, 언제 최소?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9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분의 9일 때. 넘겨주고 나눠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일 때 x 플러스 1이 풀마이 x가 0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하고 찾아주시면 되고. 자, 유형 24번. 오늘 딱 27번까지 하시죠. 별로야. 예. 자, 유형 24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양수 조건 나오면 일단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떠올려줘야 돼. 2x 더하기 3y가 6이라고 알고 있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그때 xy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2x 더하기 3y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2배 루트 2x 곱하기 3y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자, 이 녀석이 6인 상태로 양변 약분해주면 3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루트 6xy가 제곱해주니까 9보다 작거나 같아. 6xy가 x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2분의 3이 바로 최대값. 그때 x값 y값도 구해야 돼.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녀석에서 사용해줬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2x랑 3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거고. 그치? 자, 2x랑 3y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식에 대입해보면은 4x가 6, 그래서 x가 2분의 3. 자, x가 2분의 3이니까 y는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맞을. 4x는 어디서? 뭐? 요식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3y 대신에 2x 대입한 거야. 참고. 자, x 더하기 y가 4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의 최소값 쓸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그치? 그럼 얘는 합과 역수 사이의 관계네. 그치? 오케이? 이 녀석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네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떻게 써줄 거냐? 여기서 따로 써주고 이거 찾지 말고 푸는 방법 외워버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더하기 y 우리한테 알려준 거랑 우리가 찾고 싶은 거 곱해버릴 거야. 그래놓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주자고? 전개해서 찾아주자고. 맞아? 지금 이거 적고 있는 거야? 이거 저기 867번 문제야? 그래, 아무데나 적어라. 자, 그럼 얘 전개하면은 문제 똑같진 않아. 자, 전개하면은 1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4하고 나온 거니까 5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 나와서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줄 거야. 그래서 5 더하기
2배 루트 곱하면 약분 4 나오는 거니까 몇 나와? 9 나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 더하기 y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는 9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근데 얘가 몇이랬어? 4랬잖아.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구할 겁니다. 알겠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유형 25번으로 가면은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린 것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어쩌고저쩌고를 만들어줬대. 자,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 거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해버리자. 그럼 사용된 줄은 x가 2개 사용됐고 y가 하나, 둘, 셋, 넷, 5개 사용됐어. 그걸 싹 다 더한 게 전체 줄의 길이가 될 거고. 맞지? 그 상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y의 최대를 찾는 거야. 합을 할 때 곱의 최대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2배 루트 곱하니까 10xy 얘가 100 약분하니까 50보다 작거나 같아 10xy가 제곱해주면 2500보다 작거나 같아 10xy가 그래서 xy는 250 맞아. 자, 그때 둘레 길이 구하는 거니까 x과 y 값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최소값은 언제 성립해? 2x랑 5y랑 같을 때. 자, 뭐 사용해 줄 거야? 얘가 100이라는 거 사용해 줄 거야. 자, 그러면 5y 대신에 2x 대입해 버리면은 4x가 100. 그래서 x는 25. 자, x가 25 대입하는 거니까 y는 10. 하고 나오네. 그치? 자, 그러니까 바깥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가로가 25, 세로가 10짜리인 거 2개씩 더하면 되는 거니까 70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유형 26번. 자, 유형 26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2를 알고 있을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그때 xy값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제곱의 합과 합 사이의 관계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려우니까 쓰고 시작할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요 녀석이고 얘는 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가 몇이고 2고 b가 3이면 되겠대. 그래서 a 대신에 2, b 대신에 3 대입해서 식 다시 써보면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얘는 52가 2x 더하기 3y의 제곱 13 52는 4 곱하기 13 그래서 이 부분이 26의 제곱 나온다. 양변 루트 치워버리니까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26부터 26까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26 하고 나올 거고. 자, 그때 xy 값 구할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성립한댔어? 분수로 만들어준 2분의 x랑 3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해. 그치? 그러니까 y가 2분의 3x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y 대신에 이 녀석 대입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4분의 9x제곱이 52 4분의 13x제곱이 52 나눠져 버리면 x제곱이 16 x가 3 4 그때 y는 6일 때 최대값 나오겠다 하고. 됐어요? 자, 뒷페이지 갈 거야. 26, 7번.
3x 더하기 4y가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찾아줄 거야. 합과 제곱의 합 사이의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려우니까 써놓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고. 자, 요 파트가 요 파트였으면 좋겠으니까 a가 3, b가 4면 되겠다. 얘는 얘고, 그치? a 대신에 3, b 대신에 4 대입해서 써주면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의 제곱 3x 더하기 4y의 제곱 그래서 2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커 나갔네. 그래서 최소값이 1 이렇게 해줄 거고 그치? 너무 잘린다. 왜? 공간이 부족하. 그럴 리가. 자, 28번 볼 거야. 원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2가 나올 거야. 맞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나와? 4고 나온 상태에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 찾으려 했으니까 2x 더하기 2y의 최소값 찾아줄 거야. 그치? 합과 제곱의 합 사이 관계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에서 얘가 얘고 얘는 얘였으면 좋겠으니까 a가 2, b가 2면 되겠네. 대입해서 써주면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8 곱하기 4가 2ax 더하기 2y의 제곱 양변 루트 취하는 거니까 2x 더하기 2y가 4루트 2부터 마이너스 4루트 2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4루트 2 되시우. 아우 쉬워.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가보자.